여기는 그 제 작업실은 아니고요. 예, 구본주 작가라고 제 선배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신데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 작업실이에요. 예, 뒤에 보이시는 작업도 이제 그분이 하신 작업이고요. 예, 뭐 근처에 있어서 가끔 작업할 때 이렇게 신세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청춘. 예, 작품 제목이 청춘이에요. 예, 나이를 넘어서서 어떤 낡은 가치들을 깨부수고 맞선다는 그런 식의 의미들도 사전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청춘들을 나이를 넘어선 청춘들을 한번 담아봤거든요. 이분들이 친구 동갑내기 친구인데 한 명은 대학생으로 독재타도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다른 한 분은 조선소에서 일하시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최루탄에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리들의 삶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삶이 잊혀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존재가 말 그대로 부정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두 사람을 하나의 화면 안에 이렇게 맞닿아 놨을 때 뭐 둘도 없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닿아 놨을 때 그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상상도 했었어요. 이 작업을 보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잠자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는 젊은이가 깨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정희 선생님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절대로 놓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의 자존감, 뭐 여성 문제 이러면 그게 80년대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배관시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집이 좀 세고 강하게 보였겠죠. 근데 저는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정말 자기 일에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구나. 연꽃의 의미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꽃을 굉장히 많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희 선생님의 영혼이 부활해서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겠죠. 뭐. 사실 그림을 한 게 40살에 시작을 했지만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술의 한 형태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였는데 내가 이런 시대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술은 존재해야 되고 내가 가장 할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인물을 기리는 이런 전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잊혀지잖아요. 잊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고 여러 가지로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다시 환기시킬 필요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열사는 딱 알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잊고 있었죠, 사실은. 잊고 있었는데 딱 이름을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여자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까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조금 많이 망설였었죠. 네. 이제 미나라는 게 보면 또 되게 화려하죠. 색깔이 또 약간 잘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소박하기도 하고 또 못 그린 그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느낌을 최대한 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그 천에다가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이고 그걸 이제 미싱으로 받고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결합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뒤 밑실은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약간 동의를 시켜서 서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이제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요거는 또 따로 또 조작해서 그렇게 열사가 뭔가 강직하고 막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그분이 쓰신 시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박승희 열사랑 다른 열사분들의 그런 제가 가졌던 그때 약간 생각들은 약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박승희 열사도 살아계셨으며 저희 같은 나이가 됐을 거고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철 씨가 의정부 그 여중생 미군 장갑차에 그 희생당한 그 사건, 그걸 이슈화했죠. 그래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게 2002년도 사건이 나서 2003년도에 촛불 집회로 행사를 이끌었는데, 그리고서 그때 의문사 당했죠. 그분이 일부러 거기를 가서 그 시간에 있을 이유도 없고, 기관사가 살아있는 사람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숨진 사람이 거기 선로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숨지진 않았지만 의식을 잃고 선로에 누워 있었거나인데, 그분의 평소에 그런 어떤 실천력이나 어떤 인간 됨됨이도 그렇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이제 말이 좋아 의문사지 사실은 살해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때 태어나서 다른 경로로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희의 어떤 삶이 저한테 남아있는 거고, 같이 있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작업, 내용을 뭘 그리느냐뿐 아니라 형식도, 매체도 내 세계관과 일치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수께끼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진이라는 게 항상 대상 중심적이잖아요. 대상이 내가 찍고 싶어야지 카메라를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많았다고 하시면, 이번 작업은 그냥 진짜 백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한 사람을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 숙제는 있는데 안 계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 그냥 도구로서 사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의료기구, 공간, 통로가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통로 끝에는 누군가가 잘 모르는 사람이 실루엣으로 있고 누군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빈 공간에 간호사분만 있는 사진도 있고 그러다 옆에 누군가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되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진으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환자 분들이셔서 되게 그 조명 같은 경우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새벽 2시에 뭔가 번쩍이는 거에 대한 보호자들이 나와서 이거 왜 찍냐부터 시작을 해서 찍히는 데도 불편하고 찍는 저도 불편하니까 네. 되게 2시간이 좀 되게 길게 느껴지는 작업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셨고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들 위한 권익보호를 앞서서 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열혈 엄마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의식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뭐 현실 참여적인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걸 느꼈고, 그리고 좀 강직하다. 이 신체에서도 우러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뼈대를 할까 모든 것들이 아주 좋으시고 그래서 마음과 몸이 건강하신 분이 아닌가. 제가 미소에 착안한 게 미래를 예측한 미소가 아니겠었을까. 백남긴 농민하면 그 얼굴로 이미지가 굳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미소인데 그 미소가 조금 이 모든 거하고 좀 맞아진 것 같아요. 그분의 삶과 궤적과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다 담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이 삐걱할 적에는 뭔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비잔틴의 그림들 보면 다 목이 굵어요. 그래서 능력자.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한번 줬어요. 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님의 미소는 약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인의 미소가 어떨까? 사회 현실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열 이것도 사회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가웠죠. 그래서 미술이 너무 순수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삶과 현실을 반영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상당히 좋았죠.